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지역 연구를 맡은 이한일입니다. 답답하시죠? 마스크 벗고 할까요? 뭐 지금 여러분하고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벗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비만이 여러분한테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럼 마스크 벗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지역 연구를 맡은 이한일입니다. 지난 학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재밌는 거 좀 해서 좀 상을 좀 타려고 했었는데 예선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수강생 중에 그 내용을 발표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아마 세계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지역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연구라는 게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지역 연구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18세기부터 이후에서 쭉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1940년도쯤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적국을 연구하는 쪽의 개념으로 가져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1990년도 초반에 에서 2000년도 못 미치는 부분에 지역 연구가 상당히 많은 논문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좀 뜸하고 최근 논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는 우리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서 산업창업에 관련된 그 지역의 경제 경영 그리고 문화적 인구 통제학적 요소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 학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재밌는 정보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주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게 이론적인 접근이 또 있습니다만은 제가 변화하는 우리 경제 경영 쪽의 그 트렌드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로지스틱스 4.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걸 여러분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물론 이 지역 연구하고 갑자기 뛰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산업창업대학원 원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학적 측면보다는 경제경영학적 측면에서 좀 다뤄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1990년도 초중반 그리고 2000년도 쪽에 지역 연구가 성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 지역 연구는 그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빈곤 문제 해결 아니면 지역에 대한 뭐 균등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나 아니면 웰페어의 개념으로 가서 이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역 연구라는 개념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번 학기에 지역 연구는 우리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넓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 경제와 경영 그리고 경영은 대표적인 회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 계획서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용 설명과 함께 뒷부분에서 각 나라별 미국과 일본, 중국 어떤 주요국 한 7, 8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 지역의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쪽 지역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그 나라에서 시장 정책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지역 연구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상 범위 그리고 객관적인 거 문화 상대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어떻게 종합학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존에서 현재와 미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특히 미래 쪽으로 추정을 해보자는 차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역 연구라는 것은 area, region 이 개념입니다. area는 말은 장소 이런 각각 섹터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만 말은 장소, 뭐 거리의 빈터, 운동장, 특히 공동분모가 있는 특정 구역,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고유의 문화,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지역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전의 경우는 룰링 지역이 이라는 지배 개념입니다. 이게 좀 인문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통하는 문화, 제도, 관습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존의 모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연구는 바로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지역 연구는 국가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지리, 역사, 민족, 사회, 경제, 정치 따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일. 특히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 이미 발전을 했고 미국은 지역 연구라는 제목하에서 학자들을 시켜서 일본을 영국해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역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배경이 있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지역의 역사는 독일 18세기부터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19세기 식민지 지배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좀 더 나은 식민지 지배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으로 비교가 됐고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비교 정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나름대로 패턴으로 가져가서는 되질 않았고 토착의 그 민들에 대한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함으로써 그 영국화시키고 아니면 영국의 모든 제도를 그 현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했던 게 지역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보아스 학파의 북아메리카 연구인데 보아스 학파는 프란츠 보아스라는 그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반한 언어, 인지체계 그리고 인간 본성의 상대성에 초점을 두고 만드는 학문이며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스 학파의 북아메리카 연구가 있습니다만 프란츠 보아스가 그의 그 시조가 되겠고요. 그다음 그의 제자인 루스 베네딕트 여사의 스승 뭐 이게 그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쿠카와 칼이라는 게 그 좀 예전에 유명했던 그 보고서형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루스 베네딕트가 보아스의 제자였던 루스 베네딕트가 중국 국무부의 위촉으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944년도입니다. 이건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민하던 중에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일본에 대한 장점과 약점과 일본 문화를 이해하면서 일본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국화 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화 칼은 뭐냐면은 일본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천황주의라고 그럴까요? 군국주의 비슷하게 군국주의는 아닙니다만 천황제를 신봉하고 수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하고 일본하고 뭐 몇 개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는 민주적입니다만은 그 안에 국가 지도자를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천황 일본은 천황이고 저기 영국은 여왕을 왕족을 우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그 천양 일가를 얘기하고 칼은 하나의 냉혹한 뭐 비판 판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러한 그 천황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냉혹하게 평가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적대감, 또 개선점 아니면은 불만을 포효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하나의 전체의 연구 논문화시켰던 내용입니다. 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다, 그죠? 대면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고. 그 대면 강의도 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 카페에서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스터디하고 서로 보고 내용도 한번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니 미국은 사망자만 10만 명인가요?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잘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분법으로 해서 선거하기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지양이 돼야 되고 해서는 안 되죠. 국민들 서로 문제가 있더라도 끌어가는 정치 리더십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예. 자, 국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그 지역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연구는 현지 유통화 그리고 현지의 도소매, 물류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 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유통과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현지 문화에 따라서 그 활동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데 좀 지역 연구가 조용히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분석하고 합니다만, 자, 이러한 경제적 기반 또는 기업의 경영적 기반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융합시켜서 끌고 나갈 거냐는 부분도 지역 연구의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교류, 저쪽은 어떤데 우리는 어떻고, 우리는 어떤데 저쪽은 어떻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연구 그리고 합리적인 연구 그리고 합쳐지는 연구 이런 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류 문화인류학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됐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이게 지역 연구란 건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연구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나와 타인과의 공존의 개념으로서 연구를 그래서 합일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점을 뭘 도출하고 개선을 만드는 이러한 연구의 방향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 연구를 종합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는 모든 학문 분야가 총체적으로 작동해서 특정 지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이 정해지면 그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드는 시스템적 요인,
하고 그리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 culture 형태로 분석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환경적 요인과 그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요인,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 정체성의 형태로 분석하는 부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역의 경제 결과물로 창출되는 내용을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한 세 줄 됩니다만, 세네 줄 됩니다만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네. 자, 그럼 지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역 연구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역 연구 대상은 그 시적 유연성과 미시적인 것,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타자적, 내가 아닌 남이 개념으로 타자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자적, 그러니까 나가 아닌 남, 자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나와 남, 타자적, 남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 설정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정체성으로 지역 단위의 특정 범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 방법은 6시 결합을 통한 총체적인 분석과 유기적인 연관성의 이해 부분을 해서 지역 연구 대상 첫째, 두 번째 지역 단위 설정, 세 번째 지역 연구 방법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네. 자, 앞에서 제가 타자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타자적은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화도 잘 치는 타자 아니고요, 타자입니다, 그죠? 표현하면 그냥 타인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굳이 철학 용어에서는 철학적 용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타자는 철학자 미셸 푸고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푸고의 사상 한마디로 타자의 사회화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란 나와 남이라는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리고 정상인과 비정상인, 그 다음에 서구인과 비서구인 등 이 네 가지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제된 후자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 게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내 주변이 아닌 그 밖의 밖에 대한 그런 부분을 후자의 그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자의 사회 이론이나 이런 타자를 다뤄온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해부하는 학문적 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남에 대한 연구, 타자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고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도 이해하고 남의 삶과 내 삶을 같이 결합시켜서 나은 삶을 만들자는 게 이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거시적 대상에서는 덴마크 학자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국가일 수도 문화지역일 수도 생태 단위일 수도 있다. 혹은 이런 것들을 각 부분적으로 구획할 수도 있다라고 앞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도 되고 문화지역도 되고 생태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그 유니트,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평가 기준으로 이거를 그룹핑할 거냐는 부분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닐슨은 이렇게 하나의 그 유닛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타자의 거시적 대상으로 삼을 건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공간적, 시간적
대상물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지역 단위의 인식, 그리고 시간은 역사적 흐름, 시간적 인식, 대상은 누구를 아니면 어떤 문화를 어떤 범위로 할 거냐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시간, 대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지역 연구에서 가장 재미있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중국으로부터 해가 쭉 지금 여러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색깔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요 지역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이 지역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동양입니다. 일본도 동양이고 북한도 동양이고 중국도 동양이고 베트남,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등등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자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비서구인이다, 그죠? 서구인이 아닌 비서구인인데 비서구인 안에서도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일 수도 있긴 있는데 한 민족끼리 지역 단위로 보면은 전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 연구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특히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고 예전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서로 수많은 외교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만 지금은 반일, 반중국,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대립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참 불편한 관계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은 일본을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을 잘 알아야 어떻게 보면 뒤통수도 칠 수 있고 옆구리 찌를 수도 있고 정면으로 대치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앞편 거시적 대상을 얘기했고요. 다음 미시적으로 볼까요? 현재 민족국가 형성은 그 역사가 짧고 그리고 민족 중심의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미세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 서양,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거시 개념으로 있습니다만 그 시적 하나의 단위에 하나의 유닛으로 작은 유닛으로 들어가면 이게 미시적인 단위로 특히 민족 단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인종을 기초로 한 단위 미시적 접근이지만 주의할 점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누구 관점인가요? 서양의 서구적 관점입니다. 자, 거꾸로 아메리카의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은 콜럼버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이며 소위 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린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배우면서 누구 중심?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콜럼버스는 누구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도한 그죠? 발견자가 아니라 뭐다? 침략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연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발견자라 보지 말고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콜럼버스 어떻게 평가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를 연구한다면은 아메리카 인디안 입장에서는 뭐로 본다? 침략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다양한 사상적인 사상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무조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발견자라는 선입견을 둬버리면은 나머지는 전부 전부 나쁜 놈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역 연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편견 혹은 선입견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뭐 문화적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죠. 거리 문화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당히 재밌게 발전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특히 표현하면 지역 연구를 통한 결실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자의적 대상으로 보자라는 부분이다, 그죠? 패터 메이슨이 아메리카 해체 타인의 대표라는 내용의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만 미국이 단 유럽 세계의 관점을 봤습니다. 미국이 단 유럽 세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보는 미국이 그죠? 그래서 백인의 5세기 전파, 제임스 쿡의 하와이 한 사례들입니다. 그 스페인 군대의 남미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남미 아마존 쪽에 스페인도 아직도 그 식민지들이 일부 남아 있고 남미는 스페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원주민들을 그 선을 룰링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바가 있고 원주민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스페인 군대와 많은 전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서 현대사회에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죽입니까? 코로나가 각국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거시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 백인의 지역 대상을 아메리카와 남미 모두 자의적으로 그 대상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예전에는 뭐 영국 중심으로 스페인 뭐 많은 나라들이 그 식민지를 했습니다.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메리카 이쪽에 많은 식민지를 특히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백인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죠. 당사자의 관점, 자타의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지역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타자적 대상입니다. 미국은 누구의 지역인가? 아메리카 인디언과 백인 인디언의 최종 전투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죠. 주립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래 누구 국가입니까? 인디언 원주민 국가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단지 나라를 세계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인디언 사망자는 전투에서보다 백인이 가져온 질병으로 70%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흑사병으로서 많은 인구가 수백만이 죽었습니다만 그런 병들을 이제 그 백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가져와서 이런 병들이 이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한 중국에서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파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진실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타자성을 인정, 백인들이 이주민 정착의 타자성을 인정. 이게 참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남을 인정해주자고 하는 부분인데 아메리카 인디언 입장에서는 백인들이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죠. 자기들이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의적 대상으로 신대륙은 결국 인디언 백인 모두 시기만 달 뿐 이주 정착을 한 주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인디언 원주민들도 어느 시기에 아마 아메리카로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는 아무도 없는 땅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전을 통해서 먼저 들어간 게 인디언이고 나중 들어간 게 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먼저 그러니까 공인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인디언들이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선조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자적 대상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인디언 입장에서 나중에 들어온 백인들을 타자적 대상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세계 그 여러 민족들의 이동 경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그 타자 대상을 위협하는 편견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삶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간의 전쟁도 타자적 대상을 위협하는 편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해석이 그렇게 되고 남을 인정치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결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참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마가 벌써 그 2달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장마 덕에 일본과 중국이 어마어마한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난, 코로나난, 다음에 장마, 뭐 하여튼 이런 세 가지가 호재가 아닌 악재가 겹쳐서 지금 뭐 경제가 지금 피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빨리 좀 해결이 돼야 여러 우리 원생들도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상을 설정,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자, 지역 한이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설정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역 단위로 특정 범위를 설정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네. 자, 세계 단위는 풍토와 인간과 법. 네, 그래서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이 1748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정은 거주를 가능케 하고, 또한 존재하기 위해서 똑같은 노동을 필요하는 토지는 그곳에 온화한 정체를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디 이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그죠? 자, 입고, 먹고, 기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주하는 목적 자체가 삶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현지에 가서 임시 천막을 짓고 땅에다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뭐 키우든 아니면은 그 우리 소, 양들 이렇게 가축들 길러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간이 섭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문화적 소위 말해서 해당 민족 이동의 하나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다시 여기서 정의하면은 인간의 노동은 거주를 가능케 합니다. 그죠?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존재하기 위해서 똑같은 노동을 필요하는 토지는 그곳에 원하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그 지역이 뭔가 지속적으로 곡식이 이루어지고 가축이 길러지는 이러한 정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가 요구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바이러먼트하고 그 소셜 시스템, 컬처를 통한 내면 회복, 다원적 세계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계 단위의 구성 요소로서는 속지, 지역, 속인, 그 다음에 속문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 지역 구분입니다. 이 세계 지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색깔로 보면은 유럽인종,
아프리카 인종, 아시아 인종, 그다음에 인디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세계 지리학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학자들이 합쳐서 서구 중심의 구분입니다. 이게 아마 동양 중심으로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다면 또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세계 지도는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언어, 종교, 관습, 인종 등 하나의 공통 분모가 특정 지역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죠? 자,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그 삶을 같이 하는 그 인종들은 언어, 종교, 관습, 인종들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족작, 소위 말해서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특성 확인을 통해서 단위계성의 성분이 파악되고 이런 내용들은 주로 내면적이고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공통 분모가 정확한 정체의 삶을 정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족, 특히 중국이 많습니다만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지는 각 삶의 그룹 단위를 족으로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더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일단 소개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요. 이렇게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내용적 정체성을 통한 지역 단위 올바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아주 재미있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 중동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우디에 이러한 그 줄무늬 모양의 뭐 기념품이나 아니면 이런 미술품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삶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의 전체 아마 인구 땅 중에서 이러한 토지의 구조를 가진 그런 거의 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역 정체성이 적합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987년도 독일에서 대몽골의 텐트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그러네요.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독일에서 이런 텐트가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그 나라의 삶에 맞게끔 상품을 개발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재 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보다 훨씬 더 내구성과 그러니까 좀 내구성과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성 이런 부분들을 더 살려서 아주 제대로 제품다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연구의 결과물로서 상품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지역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분 정도 했습니다만 첫 시간이라 조금 좀 어설픈 감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만든 로지스틱스 4.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하나의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산창원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지식과 최근 트렌드를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